벌써 세 번째 코로나 수능인데요. 고사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인 6시 30분부터 입실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직은 이른 시간인 만큼 몇몇 시험 관계자만 학교로 들어갔고 교통 혼잡을 우려해 경찰 등 몇몇 인력만 학교 앞을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코로나 수능이죠. 학교 앞에서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떠들썩한 모습은 올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에서 영상권이라 수능 한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0만 8,030명으로 지난해보다 1,700여 명 줄어들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응시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이보다 30분 앞선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실 전에는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고려해서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험장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하니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수험표, 신분증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쳐 수험생들이 신경 쓸 게 더 많은 수능입니다. 올해 확진 수험생은 2,300여 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확진 수험생을 위해 12,800여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오늘 갑자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고사장 안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러시아가 보름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한 가운데 난데없이 폴란드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졌는데요. 한때 러시아가 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로 인한 사고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궁극적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this happened at the same time as Russia launched a wave of new indiscriminate missile and air attacks on Ukrainian cities.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도적 공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ie było działaniem intencjonalnym. Nie była to rakieta, która była wymierzona, wycelowana w Polskę. W istocie zatem nie był to atak na Polskę. 러시아는 전날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약 100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으며 이로 인해 7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엔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일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등 나토 동맹국이 대응에 나서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 발리에 모여 있던 각국 정상들이 긴급 회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현장 접근과 공동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국들이 어떤 근거로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란 결론을 내렸는지 정보를 받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유엔 인권담당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안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내용도 담겼는데 북한은 12구 참사를 두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북한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채택됩니다.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공동 제안 국가로 참여했습니다. We note that the committee has just adopted the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by consensus for consecutive years.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우려한다는 기존 결의문 조항에 북한은 유족과 관계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장이 추가된 겁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선 12구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의 능력이 부족해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불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They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그런 한국 정부가 나라 안팎의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의 돌발 발언에 한국 정부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이어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실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실 대응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참사 이후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국회에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상황 대처가 늦었냐는 질문에는 보고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 상황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이 총경은 참사 며칠 전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회 시위 대처 때문에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 시위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재차 검토가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 저는 나쁜 것을 넘어서 뻔뻔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역사에 가장 비겁한 경찰을 기록할 것이다. 의원님, 저는 책임 회피하는 생각. 112.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 집회 관리에만 신경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인파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참사 당일 서울청 112 상황실 책임자였던 류 총경은 당일 오전부터 112 상황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상황 전파 매뉴얼도 주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